안녕하세요, 부반장입니다. 대구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을 사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될까? 어떤 집을 사야 될까? 지금 사면 싼 건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직장을 다녀가면서 따로 공부해서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30평대 아파트 10곳을 살펴보면서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집을 사기 좋은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황금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입니다. 대구 3호선 황금역 도보 22분이고요. 초등학교 도보 10분입니다. 2008년 4월에 사용 승인된 16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782세대입니다. 4억 3천만원에 분양했는데 2020년 10월에 10억 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6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8천이고요. 하락률은 36%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6억 8천, 전세는 2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41%입니다. 9위는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협합맨션입니다. 대구 3호선 법물역 도보 7분, 초등학교 도보 7분입니다. 91년 11월에 사용 승인된 33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552세대입니다. 2006년에 1억 3,800만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21년 1월에 4억 2,50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2억 6,4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6,100만원이고요. 하락률은 37%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2억 7,500, 전세는 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3%입니다. 8위는 신매동에 위치한 CG대백 신화창신 아파트입니다. 대구 2호선 신매역 도보 4분, 초등학교 도보 10분입니다. 1994년 9월에 사용 승인된 30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870세대입니다. 2006년에 1억 7천에 거래가 되던 곳인데 21년 6월에 4억 4,70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2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1억 6,700이고요. 하락률은 37%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3억, 전세는 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7%입니다. 7위는 수성동에 위치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대구 3호선 대봉교역 도보 8분, 초등학교 도보 12분입니다. 2015년 8월에 사용 승인된 9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979세대입니다. 3억 4천에 분양했는데 21년 5월에 10억 6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6억 6천5백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9천5백이고요. 하락률은 37%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5억 5천, 전세는 3억 3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0%입니다. 6위는 법물동에 위치한 법물청구타운입니다. 대구 3호선 법물역 도보 6분, 초등학교 도보 5분입니다. 92년 9월에 사용 승인된 32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594세대입니다. 2006년에 1억 4,200에 거래가 되던 곳인데 21년 2월에 4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2억 8,500까지 떨어졌어요. 하락한 금액은 1억 7,500이고요. 하락률은 38%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2억 5,900, 전세는 1억 9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3%입니다. 5위는 만촌동에 위치한 메트로팔레스 3단지입니다. 지하철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좀 멀고요. 초등학교는 도보 4분 초품합니다. 2003년 1월에 사용 승인된 21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878세대입니다. 2006년에 2억 9,900에 거래되던 곳인데 21년 4월에 6억 9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4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2억 7천이고요. 하락률은 39%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4억 3천, 전세는 2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4위는 상동에 위치한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입니다. 대구 3호선 수성문역 도보 23분, 초등학교 도보 12분입니다. 2009년 4월에 사용 승인된 15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1411세대입니다. 2009년에 3억 5,700에 거래되던 곳인데 21년 3월에 8억 8천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5억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500이고요. 하락률은 40%입니다. 여기부터는 40%대로 올라갑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5억 8,500, 전세는 4억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가율은 68%입니다. 3위는 범어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대구 2호선 범어역 도보 17분, 초등학교 도보 11분입니다. 2015년 9월에 사용 승인된 9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842세대입니다. 3억 2천에 분양해서 21년 3월에 10억 3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6억 7백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4억 2,300이고요. 하락률은
41%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5억 9,500, 전세는 3억 2천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가율은 54%입니다. 2위는 황금동에 위치한 캐슬 골드파크 1단지입니다. 대구 3호선 황금역 도보 16분, 초등학교 도보 1분 초품화입니다. 2006년 7월에 사용 승인된 18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1059세대입니다. 2억 3천에 분양해서 20년 12월에 8억 4,80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4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5,800이고요. 하락률은 42%입니다.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4억 8천, 전세는 2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1위는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이죠. 시지동에 위치한 수성 알파시티 동화 IUC입니다. 대구 2호선 고산역 도보 10분, 초등학교 도보 11분입니다. 2019년 2월에 사용 승인된 5년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698세대입니다. 4억 5천에 분양해서 20년 12월에 11억 3,50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에 5억 9,500까지 떨어졌어요. 하락한 금액은 5억 4천이고요. 하락률은 무려 48%입니다. 2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났죠.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매매는 6억 2천, 전세는 3억 2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자, 이렇게 수성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락률 기준으로 36%에서 48%까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값이 하락한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시장 경제이기 때문이죠. 시장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각자가 가진 생각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 거겠죠.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하락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올해 1년 동안 바닥을 다지고 내년부터 상승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구 수성구에 부동산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 사야 될까요? 매수 타이밍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가장 쉽고 대표적인 지표를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쉽고 대표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분양입니다. 대구는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았었고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이라는 건 한마디로 신축을 분양했는데 안 팔려서 남은 겁니다. 재고 같은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보라색 음영으로 된 그래프가 있고 회색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회색 막대 그래프는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아직도 안 팔리고 남아있는 미분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분양보다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는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거의 없는 상태예요. 증가율이 거의 없죠. 이것까지 극단적으로 치솟으면 진짜 심각한 건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분양 그래프를 평소에 주시하시다가 이게 감소 추세로 돌아설 때 그때 매수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건 집을 살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고 실제로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미분양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소진되고 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과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대구는 2005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 정점을 찍었고요.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미분양이 증가하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미분양이 줄어드는 2015년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집값은 미분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가치를 생각하신다면요. 뭐 만약에 나는 투자 가치는 상관없고 그냥 하나 사서 나는 평생 거기서 살 거다 하신다면 아무 때나 사셔도 됩니다. 지금 그냥 미분양 난 거 주스러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하거든요. 자, 지금 저는 투자 가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인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격언이 된 이유는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디가 무릎이고 어깨인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어깨가 아니고 아직 배꼽밖에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건데 사고 보니까 정술인 거죠. 무릎이 왜 무릎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무릎까지 온 거겠죠. 그러면 한참 폭락 중일 때 사람들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처럼요. 아마 그럴 때 집을 사겠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반대로 어깨에서 팔 때는 어떨까요? 어깨라는 거는 이미 지금 집 사면 돈 번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 유튜브에는 영끌하라는 유튜버가 넘쳐나고 옆집 아저씨도 갭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까지 가격이 올라왔겠죠. 이때 가지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말릴 겁니다. 지금 오르는데 왜 파냐고. 하지만 그때가 팔아야 될 땐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뉴스 기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쉽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말이 쉽지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보면 좀 더 확신이 생기니까. 수성 3가 롯데캐슬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58평 그래프인데요. 2019년 말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19년에 사서 22년 5월에 팔았다면 4억 3천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년 5월의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영끌 막차라고 해서 지금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살 것처럼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있었고 거기에 속아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끌을 했죠. 그때 그분들은 과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샀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더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일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살 때는 반대죠.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서로 집 사지 말라고 권유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제일 싸거든요. 제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심각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산다 막 이렇게 되면 정신 못 차리고 친구 따라가서 사거든요. 물론 이론대로 실행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대중하고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을 때 집을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간지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하고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모두가 사러 갈 때 파시고 모두가 겁먹고 안 살 때 사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만 지키셔도요 돈을 많이 버실 거고요. 혹시 시장 변동성 때문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큰 손해 보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반장이었습니다.